미녀와 순정남 28화가 방송되었습니다. 김지영은 백미자가 고필승이 진작부터 김지영이 팍도라인 것을 알고도 모른 척 했을 것이라고 한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고필승을 만났는데, 고필승은 자신이 파리에 가 있는 동안 연락이 끊긴 김지영이 짐을 싸서 나간 것에 절망을 하고 있던 차에 김지영이 먼저 연락을 해서 갑자기 자신이 팍도라인 것을 감독님도 알고 있었냐는 질문을 하자 당황하였습니다. 고필승은 김지영의 기억이 모두 돌아온 것인가, 자신이 팍도라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김지영이 이제 알게 되었나 싶어 감정이 북받쳐 오르려던 순간, 김지영은 백미자가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다면서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자신은 백미자가 아니었으면 평생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며 김지영이 팍도라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 고필승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고필승은 자신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김지영이 자꾸 팍도라로 느껴졌고, 김지영이 촬영장 사다리에 깔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비로소 발목에 별문신을 통해 김지영이 팍도라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백미자와의 유전 자검사까지 하여 사실 확인까지 하였다고 말하자 김지영은 다친 게 언제적 일인데 그 후로도 지금까지 계속 침묵한 고필승이 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김지영은 고필승에게 달려드는 백미자를 뜯어 말리기 위해 백미자의 얼굴을 핥히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운 일을 떠올리며, 모녀가 서로의 관계를 모르고 싸우는 것을 보고 재미있었냐며 자신이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고필승이 가둬놓은 울타리 속에서만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냐며 고필승에게 원망을 쏟아놓았고 결국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김지영에게 충분한 변명이라도 해볼 틈이 없이 이별을 통보받은 고필승은 절망적인 기분이 되었는데요. 김지영이 팍도라의 기억으로 고통받는 것을 옆에서 보는 것이 힘이 들어서 기억이 돌아오지 말고 그냥 김지영 자체로만 살기를 바랬는데, 백미자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어 속이 상한 고필승은 백미자에게 팍도라가 누구 때문에 그토록 힘들어했고 죽고 싶어 했는 줄 아냐며 자신의 엄마라는 사람 때문에 죽을 마음까지 품었던 김지영에게 차마 엄마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고필승은 백미자가 팍도라의 죽음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설령 김지영이 팍도라인 것을 알게 되었어도 김지영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백미자는 고필승이 자신한테 앙심을 품고 김지영을 고필승의 집에 숨겨놓고 천륜을 끊어놓은 파렴치 안으로 몰아붙였고, 김지영이 팍도라라는 사실을 발설하는 날엔 너 죽고 나 죽고 줄초상이 날 것을 각오하라고 큰소리만 쳤습니다. 백미자가 김지영의 정체를 알아버렸으니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 고필승은 차라리 김지영에게 일찍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것에 후회가 들기도 하여 김지영을 다시 만났고, 백미자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던 팍도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서 김지영의 실체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김지영으로 계속 살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김지영은 2년 동안이나 가족과 떨어져 살다가 이제 겨우 만났는데, 자신 앞에서 낳아준 엄마에 대해 흉을 보는 것으로도 모자라 엄마를 버리고 다시 떠나라고 하는 고필승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감독님이라면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버릴 수 있겠냐며 본인은 쉽게 결단 내리지 못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강요하지 말라며 핏줄을 끊어 놓으려는 고필승을 용서할 수도 없고 다 끝난 사이라며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김지영은 고필승과 헤어진 후 앞으로 촬영장에서 어떻게 마주쳐야 하나 고민이 되었는데, 팍도식은 헤어진 마당에 고필승과 같이 일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세상에 팍도라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곤란하다며 김지영이 연기를 그만두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팍도라가 죽은 줄 알고 있는데, 김지영의 정체가 드러나면 자살한 것은 다쇼였고 이름을 바꾸고 얼굴도 성형하여 사람들 눈을 속인 것이라고 또돌을 던질 것이 뻔하다고 팍도식은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백미자는 김지영이 제일 잘하는 게 연기인데 사적인 감정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였고, 김지영은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과 마주하여 자신이 팍도라인 것을 확신하였지만 아직 팍도라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숨어 살 수만은 없고, 오히려 더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매진하여서 쓰러진 집안도 일으키고 이렇게 자신이 팍도라인 것을 알려준 가족에게 꼭 보답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백미자는 역시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절대 굴하지 않는 김지영이 누가 뭐래도 내 딸 팍도라가 확실하다며 김지영이 배우로서 다시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밀어주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백미자는 팍도라를 어릴 때부터 너무 고생을 시켰고
그 어린 딸이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다가 결국 자신의 잘못으로 팍 돌아가 궁지로 몰렸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기에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이제는 누구의 사탕 발림에도 넘어가지 않고 배우로서 정상적인 길만 걸어갈 수 있게 김지영을 도와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김지영이 박도라인 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곤란한 상황에 김지영의 비밀을 알고 있는 고필승이 김지영과 헤어졌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김지영의 앞길을 막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 고필승을 떠보았고, 고필승은 자신의 능력으로 드라마에 캐스팅된 김지영을 자를 이유는 없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오히려 백미자에게 다시는 김지영을 돈 버는 기계로 부려먹지 말고 한번 잃어본 딸을 또 잃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고필승의 말에 백미자는 발끈하여 계모도 아닌데 친딸을 구박하는 엄마가 어딨냐면서 지까짓 게 뭔데 내가 내 딸을 어떻게 하든 말든 무슨 간섭이냐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백미자는 본격적으로 김지영을 돕기 위해 이재동을 찾아가 김지영의 비밀을 말해주었고, 공동대표가 되자고 제안을 하자 이재동은 두말하면 잔소리라면서 바로 승낙을 하여 백미자는 공식적으로 김지영의 소속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이 연기를 하는데 방해꾼은 고필승이 아니라 공진단이었는데요. 장미의 집 촬영을 위해 배우들의 첫 미팅이 있던 날, 김지영과 이재동이 고고 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는 것을 본 공진단은 장미의 집 캐스팅 리스트에 김지영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고필승이 자기 여친을 드라마에 출연시킨 것이라며 오해를 하여 고필승에게 두 사람이 촬영장을 연애 놀이터로 생각하는 것이냐며 김지영을 당장 하차시키지 않으면 감독과 배우의 스캔들이라는 불미스러운 잡음에 휘말릴 것을 각오하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고필승은 투자자에게 배우의 선택권은 없다며 공진단의 선을 넘는 행동에 일침을 놓았고, 언제나 자신에게는 고필승이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열이받은 공진단은 장수연을 찾아가 투자금을 회수하겠으니 김지영의 캐스팅을 철회하라고 억지를 썼습니다. 장수연은 공진단이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신도 김지영이 하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은지라 고필승에게 공진단의 생각을 그대로 어필하였는데, 고필승은 장수연에게 김지영과는 헤어졌으니 사적인 문제로 얽힐 일은 없을 것이라며 김지영의 캐스팅을 문제 삼을 일 또한 없다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장수연은 고필승이 김지영과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 기쁜 마음에 김선영에게 사실을 전달하였고, 소금자는 일부러 두 사람이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을 피하려고 헤어진 척 쇼하는 것 아니냐며 의심을 하지만, 고필승을 수십 년간 키워 고필승의 뼛속까지도 알고 있는 김선영은 고필승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며 장수연의 말을 믿었습니다. 공진단은 김태희와 다시 관계가 좋아졌지만 본능적으로 김지영에게 끌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 김지영이 김선영의 집에서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고필승과 김지영이 어디서 몰래 만나 연애질을 하는가 싶어서 약이 오르던 참에 장수연의 회사에서 김지영을 본 것이었고, 김지영과 고필승을 떼어놓으려고 장수연에게 탁달하였는데, 김지영이 고필승과 헤어져 캐스팅에 아무런 이유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장수연의 말에 이게 웬 떡이야 하며 김지영에게 다시 다가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속으로 좋아하였습니다. 장수연은 역시 지금이야말로 고필승을 완전히 내 손안에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김지영과 헤어진 고필승에게 사전 언질도 없이 의사 집안 딸과 선자리를 마련하였는데요. 고필승은 김지영이 지금은 잠시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고 떠나가 버렸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엄마도 아닌 장수연이 뜬금없이 선자리를 만든 것에 불쾌감을 느꼈고, 김선영은 엄마인 자신도 모르게 장수연이 설 자리 안 설 자리 구분도 못하고 나대는 것이 아무리 베프지만 이해하기가 힘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마리가 고필승이 일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며 장수연에게 세트장 구경을 하자고 졸랐고, 두 사람이 고필승을 보러 갔다가 세트가 넘어져 고필승이 깔릴 뻔한 위기에서 장수연이 달려들어 고필승을 보호하려다 정신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장수연 덕분에 고필승은 무사했지만 장수연은 친아들인 고필승이 다치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무의식에 깊이 뿌리가 박혀 고필승을 부르며 깨어나는 모습에 모두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29화에서 장수연은 우리 필승이 안 돼, 우리 필승아 하며 깨어나고, 장수연의 목소리에 놀란 고필승은 말을 잇지 못하는데, 김선영은 수연아 괜찮니? 네가 우리 필승이 구하려고 대신 세트를 맞았다며. 너 때문에 우리 필승이가 살았어. 번번이 이렇게 신세만 져서 미안해. 김선영의 말에 소금자는 저기
우리 필승이를 구해줘서 고맙긴 한데 아유 누가 보면 그쪽이 우리 필승이 엄마인 줄 오해하겠어요. 아주 병원이 떠나가라고 우리 필승이. 소금자의 말에 공마리는 우리 엄마가 선영아 줌마랑 친구니까 필승이 오빠를 친아들이다 생각하고 예뻐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 엄마가 필승이 친엄마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다들 오해하지 말아요 하며 눈치 없는 말을 했고 고현철은 장수연이 갑작스런 사고에 경황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김선영은 장수연에게 네가 우리 필승이 일 도와주느라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봐. 너도 네 몸 생각해서 우리 필승이 도와줘야지 이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니? 너도 참. 장수연은 모두가 자신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에 제발 저려서 그러게 어련히 알아서 잘하는 필승인데 내가 좀 눈치가 없었지? 난 그냥 이제 곧 촬영 시작인데 감독이 다치면 안 되니까 좀 예민했었나봐 하며 둘러댔고 소금자는 고필승일에 너무 나대는 장수연이 못마땅하여 저기 그쪽이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쁜 마리를 두고 다른 집 자식 이름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불러 제끼면 듣는 마리가 기분 나쁘지 않겠어? 안 그래 말이야? 그러자 공마리는 할머니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도 우리 필승 오빠가 다치는 건 절대 못 봐요. 소금자는 모녀가 쌍으로 필승이한테 미쳤다며 미치면 사위를 삼고 곱게 미칠 것이지 이제 와서 오빠 동생만 하자는 건 무슨 변덕이야 하며 눈을 흘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명동은 고현철에게 아무래도 수상해. 이건 여자의 직감, 아니 드라마 작가로서의 직감 같은 건데 말야. 남의 집 자식을 저렇게 목청 높게 애타게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 이유가 뭘까? 그러자 고현철은 너는 하다가 현실과 드라마를 구분도 못하니? 그럼 뭐 수연씨가 우리 필승이랑 뭐라도 될 거라고 지금 상상하는 거야? 네가 매번 그런 식상한 스토리만 연구하니까 그동안 줄줄이 공모전에 낙방한 거 잊었어? 이제 정식 작가가 됐으면 한물간 얘기는 만들지 말고 참신한 걸로 좀 써봐. 그러자 고명동은 솔직히 필승이는 업둥이잖아.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친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낳아 친구 집 앞에 버렸다. 자신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수십 년간 옆에서 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친모의 상.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출생의 비밀 스토리. 와, 이거 요즘 작가들이 주로 써먹는 핫템이라고. 김선영은 장수연이 코필승을 위해 뛰어들었다는 것이 고맙긴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찜찜하기만 한데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계약금을 주지를 않나. 나 몰래 선자리를 만들지 않나. 지가 무슨 경호원도 아니고 넘어지면 똑 부러질 여리여리한 몸으로 필승이를 구하겠다고 대신 세트를 맞다니. 고마운 마음도 정도가 있지. 엄마인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을 매번 척척 해내는 장수에게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소금자는 내가 말했지 마리 엄마가 필승이를 그냥 친구 아들로 생각만 하는 거 아니라고. 무슨 꿍꿍이가 있음이 틀림없어. 애미는 자존심도 없냐? 이러다가 우리 필승이 결혼식장에 너 말고 마리 엄마가 혼주로 나선다고 할 것 같네. 너 아들 잘 지켜라. 한편 김지영은 코필승이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코필승을 찾아가 볼까 갈등하지만 한번 돌아서기로 했으면 잊어버리자고 하고 대본 연습에 열중합니다. 박도식은 연기에 빠져있는 김지영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오빠로서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기로 하는데요. 박도식은 직장 동료들과 일을 끝내고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TV에서는 일일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는 술을 마시다가 슬쩍 TV를 보게 되었고 요즘 여배우들은 다 이뻐. 근데 하나같이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러가 옆에 동료는 당연히 다 똑같을 수밖에 없지. 다 성형수술을 하니까. 너도 나도 견본 모델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는 요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누가 보면 여자 배우들 부모가 다 한 사람인 줄 착각할 정도지. 배우는 자연스러운 페이스가 딱 좋은데 거의 예전에 유명한 배우 팍도라 있었잖아. 팍도라는 자연미인 아니었냐? 꾸민 듯 안 꾸민 듯 나는 그런 배우가 좋더라. 그러자 옆에 동료는 성형미인이건 자연미인이건 마음을 잘 써야지. 사람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팍도라 겉으로는 청순한 척하면서 뒤로는 더러운 스폰짓 했잖아. 그 말을 들은 박도식은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팍도라는 스폰 아니야. 그러자 동료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도식씨나 뭘 알고나 팍도라 쉴드 쳐.
박도식은 일어나서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박도라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박도라는 너 같은 것들 술안주로 떠들어질 사람 아니야. 하며 동료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동료는 박도식을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서 박도식이 잡혀있다는 연락을 받은 백미자와 김지영은 한 걸음에 달려왔고 도식아 너 무슨 일이야? 누가 널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얼굴이 이게 뭐야? 어떤 개자식이 우리 아들 팬 거야 하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담당 경찰은 저기 박도식 보호자님 피해자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은 것 같은데 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미자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란 거야? 우리 애는 누구 때릴 주제가 못 되는 착한 애예요. 경찰관님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며 발을 동동 굴렀고 김지영은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해보자고 말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동료를 찾아간 백미자는 아니 술 먹다가 서로 싸울 수도 있는 문제지 같은 일하는 직원끼리 신고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보아하니 2, 3일이면 낫겠구만. 백미자의 말에 동료는 아줌마 나 목에 깁스한 거 안 보여요? 나 앞으로 일도 못하고 굶게 생겨서 왜 이래요? 백미자는 우리 아들도 많이 맞은 것 같던데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합의를 봐요. 얼마면 되겠어요? 동료는 5천만 원 주세요. 백미자는 이런 날강도가 있나 싶어서 와 이놈 봐라. 꼴랑 주먹 다짐하고 5천만 원? 5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말이 되는 금액을 제시해야지. 동료는 5천만 원 주기 전까지는 절대 합의 못합니다. 정 싫으시면 고소합니다. 법대로 해요 법대로. 백미자는 다짜고짜 5천만 원을 부르는 동료의 말에 기가 막히지만 말로는 설득이 안 되니 김지영과 상의를 하는데요. 백미자는 우리 형편에 5천만 원이 어딨다고 저런 썩을 놈이. 지영아 우린 이제 어떡하면 좋으니? 도식이가 회사에서 잘리고 너는 아직 일도 시작 안 했는데 당장 돈 구할 데가 없으니 큰일이다 정말. 백미자는 돈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예전에 알던 에로비디오 감독에게 연락을 합니다. 감독은 웬일로 백미자 씨가 연락을 했어요?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본데. 백미자는 이봐 정 감독. 아직도 그 일에? 그러자 정 감독은 예전 같지가 않아요. 대역 배우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백미자는 정 감독 내가 배우 소개시켜주면 얼마 줄 거야? 정 감독은 원래는 1,000만 원 정도인데 우리 백미자 씨가 약속만 하면 3천까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백미자는 좀 더 쓰면 안 될까? 5천은 안 돼? 정 감독은 안 돼요 그건. 나 사업 망해요. 백미자 씨랑은 도박판에서 알고 지낸 사이라 특별히 쳐드리는 건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백미자는 알았어 그거 내가 할게. 우리 만나자고. 백미자는 3천만 원이라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김지영에게 제안을 해봅니다. 지영아, 지금은 도식이를 콩밥 안 먹이려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네가 하기만 한다고 하면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한데. 그러자 김지영은 그게 뭔데요 아줌니? 그런 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죠. 백미자는 응 사실 그게 좀. 너 독립영화라고 들어봤지? 아주 소규모로 찍는 영화 말야. 네가 거기 배우 대역을 해주는 거야. 김지영은 대역이요? 무슨 대역이요? 응 그게 말야. 아주 잠깐 나오는 배드씬인데 원래 대배우로 가려면 배드씬은 한 번은 찍는다고 하잖아. 근데 너는 대역이라서 얼굴 안 나와. 그냥 뒷모습만 잠깐 나오는 거야. 김지영은 배드씬이요? 지는 그거 안 할래요. 못 쳐요. 그러자 백미자는 그럼 우리 도식이 네 친오빠 2년 만에 만나서 바로 철창 신세 만들 거야?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잖아. 나도 너한테 이런 거 시키고 싶지 않지만 얼굴도 안 나오고 대역일 뿐이라잖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했어 감독이. 이번 딱 한 번뿐이야. 도식이 나오면 앞으로 누구랑 절대 싸우지 말라고 내가 단단히 교육시킬게. 이 엄마 좀 살려주라. 김지영은 백미자가 사정사정하니까 박도식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디오 촬영을 하기로 하였고 하루 만에 촬영이 끝난 정 감독은 대역으로 쓴 김지영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 계속 같이 일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백미자는 절대 다시는 볼 일 없다면서 사양을 하는데 정 감독은 김지영을 놓치기 싫어서 김지영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맙니다. 정 감독은 비디오를 유튜브를 통해 홍보 영상을 올렸고
김지영의 상반신이 그대로 노출된 영상이 퍼지면서 고고 엔터테인먼트에도 소문이 들어갑니다. 장미의 집 작가는 김지영과 더는 일을 할 수 없다며 코필승에게 하차를 권고했고 장수연 역시 김지영을 내보내기로 마음 먹습니다. 이재동은 김지영이 혼자서 이런 비디오를 찍을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백미자를 찾아가 따졌는데 대표님 때문에 김지영 씨가 잘리게 생겼다고 화를 냅니다. 백미자는 정 감독이 약속과는 다르게 일을 벌인 것에 화가 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렸는데요. 고필승은 백미자에게 당신은 지금 돌아가 당신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다 잊었냐며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라고 나타났냐며 소리를 칩니다. 고필승은 김지영을 찾아가 백미자가 과거에 누드화보를 찍게 하고 스폰 계약을 한 사실을 말해버립니다. 계속 지영 씨를 이대로 두면 팩 대표는 지영 씨에게 과거와 똑같은 짓을 시킬 거예요. 제발 내 말대로 팩 대표와 헤어지세요. 그냥 엄마를 버리라고요. 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김지영이 찍은 비디오가 유포되면서 공진단의 눈에도 들어갔고 공진단은 이런 김지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라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